또 개인 간 동거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담보가 없죠. 개인 간에 그냥 아니 형인데 돈 빌려줘라, 뭐 누가 돈 빌려줘라, 급하다. 오늘은 1월 9일 아침 8시입니다. 일어나서 또 영상을 하나 찍어 봅니다. 제 개인 전문 분야인 금융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령이 될 수도 있고, 개인 간에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돈이 회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재물 손괴 같은 경우에 형사고소도 되지만, 이제 뭐 임금 미지급이라든가 다른 금전 관련된 모든 일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처리하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돈을 떼었을 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형사로 소송을 거냐,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민사로다가 피해에 대한 부분을 소송으로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형사 민사를 같이 진행하면 좋아요. 그 형사는 처벌 수단이고 민사는 돈을 회수하는 그런 수단으로 보통 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형사는 비용이 들지도 않고 바로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압박 수단으로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경찰서 오라 그러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마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절차가 민사보다 매우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를 접수해서 진행하는 도중에라도 그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민사나 형사나 같이 진행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형사랑 같이 접수를 합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 쪽으로 진행하다가 해결이 되면 민사는 취하하면 되고요. 보통은 지급 명령으로 신청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법무사 선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지급명령으로 청구를 하면 되고, 이의가 없으면 보통 2주면 바로 인용돼서 지급명령 판결문 나옵니다. 만약에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얘기한 거랑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을 가기 전에 지급 명령 절차에서 판결문이 나온다, 이의 제기를 안 했을 때죠. 그러면 판결문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업체에 추심 맡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 있잖아요. 고려신용정보라든가 뭐 여러 나이스라든가 많은 업체가 있는데, 정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 채권 추심업이라고, 저도 채권 추심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채권 매입을 할 때도 같은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채권이라는 걸 취급을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고, 저는 채권 매입을 하려고 제가 경매 일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런 대부 회사가 있고, 저도 채권 추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채권 추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외주를 줘서 맡기는 편입니다. 저는 맡기는 업체가 있고요. 회수되는 금액의 22% 정도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 채권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회수를 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감정이 실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원인부터 결과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또 거짓말도 저거 했을 거고, 소송 과정에서도 서로 감정이 상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 채권이나 그런 건 직접 추심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그 사람도 똑같이 감정이 섞이게 돼 있고 서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속 편한 것 같고요. 그냥 잊어버리고, 맡겨놨으면 잊어버리고 내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보통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시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의 신청 시에는 정식 재판에 가게 되는데, 보통 조정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 시에는 바로 인용이 되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 또 이제 정식 재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변론도 해야 되고 뭐 의견서도 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근데 크게 뭐 이상이 있는 거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면 보통은 원고 승소로 판결이 되니까 금전 채권은 명백하잖아요. 이건 거의 시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상대방이 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계속 월에 얼마씩이라도 변제를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고요. 정식 재판은 보통 끝까지 가게 되면 제일 마지막이죠. 다 협의 안 되고 이제 뭐 조정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정식 재판으로 가는데, 이게 길면은 1년 이상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과정이. 금액이 너무 작다 그러면 감정 싸움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협의해서 금액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손해본다는 느낌보단 빨리 정리해야 내 인생이 또 내 생각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그래서 1심은 승소를 하면은 가집행이 가능하고, 판결 과정이 명백하면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뭐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은 항소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2심과도 똑같잖아요. 그 증거가 없으면 보통은 이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되지. 오히려 이제 그동안 기간 이자라든가, 이게 보통 연 20%가 지금 법정 이자죠. 그 선에서 이자도 더 발생이 되고, 또 소송 비용, 그러니까 원고가 또 변호사를 2심에서 산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송비하고 이자 비용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니까 보통은 항소는 하지 않습니다. 1심은 선고 후에 합의하던가, 합의 안 될 시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채권 추심업체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으면 돼요. 모든 일에는 또 전문가가 있으니까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세상 사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좋죠. 내 커리어라든가 그런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요즘에 보증은 없어졌지만 보통 개인 간 동거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담보가 없죠. 개인 간에 그냥 아니 형인데 돈 빌려줘라, 뭐 누가 돈 빌려줘라, 급하다, 그런 것들 많은데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담보까지도 없고 뭐 급한 급전이 많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거절이 어려운 돈 부탁이 많잖아요. 지인들 부탁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 그냥 담보 가져오면 해준다. 만약에 그렇게 담보까지 가지고 오면 차용증도 꼭 작성해야 됩니다. 인터넷 보면 간단한 양식도 많으니까 그렇게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우면 공증사무실 같은 데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받으시면 돼요. 비용은 한 1억에 보통 한 3, 40만 원이면 해주니까 그렇게 맡기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3년간 못 받았던 돈을 회수가 해서 끝났습니다. 저도 추심업체에 맡겨놓고 잊어먹었던 돈이 연락이 와서 이렇게 변제가 됐어요. 원금이 2,800 정도였는데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자가 8천이 붙었더라고요. 1억 초반이 돼 있었는데 전액 회수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줄 사람도 없고. 근데 여기서도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채권 추심업체 통해서 통장 압류가 다 들어가고 채무 불이행자 등재가 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뭐 직장 취직도 안 되고 뭐 할부거래, 신용거래 모든 게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살다가 불편하면 연락 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는데, 저는 뭐 전액 회수는 안 돼도 상대방 사정을 듣고 상대방이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끝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받고 정리해야지, 내가 내 거 다 받겠다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원만히 합의를 하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상대방도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가는 사이가 되고 뭐 이렇게 적이 생긴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요즘엔 그런 거 없이 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개인 돈 거래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이니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얘기해봤고, 다음에는 담보가 또 있을 때 아니면 뭐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